기운찬 월요일 시작하셨기를 바랍니다. 크립토토마토 인사를 전해드리고 있고요. 비트코인이 8152불대에서 잘 버텨주고 있으면서 알트코인들도 뒤를 따르는 그런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XRP 같은 경우는 지금 21센트, 그리고 다른 알트코인들 중에 달리기 시작하는 알트코인들이 하나둘씩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얼마 전에 제가 기사에서 공유를 해드렸었는데요. 한 분석가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XRP가 20센트 위에서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으면 곧 있으면 상승할 수 있다. 여기 있는 이 또 다른 분석가는 XRP가 25센트에서 28센트까지 조만간 상승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디 하루빨리 그렇게 상승하는 날이 올 수 있기를 바라보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 코인베이스 프로 화면인데요. 코인베이스 프로에서 누가 190만 개, 195만 개 정도의 XRP를 사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되었습니다. 이 195만 6천 개를 살 수 있는 이 시드, 자금력이 있다라는 것이 정말 부럽네요. 엄청납니다. 옆에 있으면 개평 좀 달라고 하고 싶을 정도로 이렇게 많은 매수량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야, 진짜 세상에 돈 많은 사람들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엔 이것이 언제 나온 문서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최근에 커뮤니티 멤버 중에 한 명이 이를 찾아가지고 공유를 했길래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피나블러 기억하시죠? 최근에 삼성페이와 또 파트너십을 맺어가지고 굉장히 큰 화제가 되었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이 피나블러에서 공식적으로 리플사의 기술을 활용하고 있는 것이 UAE 익스체인지인데요. 여기 문서를 확인하시게 되면은 이 피나블러의 백엔드 인프라스트럭처를 보시면은 인프라에 포함되는 기술이 여기서는 통신은행, 리플, 그리고 스위프트, 리플사가 당당하게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기술 협력사로는 SAP가 있는데 이 리플사와 SAP 함께 일을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성과가 있는지 좀 발표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도 있었고요. 이 피나블러에서 좀 더 본격적으로 리플사의 기술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자회사에 도입할 수 있기를 또 기대를 해봐야 되겠죠. 이 말씀이 나와서 말인데 이제 최근에 우리은행에서 머니그램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머니그램 서비스가 제공된다라는 말들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아직까지는 거기에 리플사의 기술이 들어가지는 않은 것으로 보여지고요. 왜냐하면 한국 쪽에는 이 송금로가 뚫리지조차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 파트너들을 넓게 유치를 해 나간다면은 일본 및 한국 쪽으로 송금로가 뚫리게 되었을 때, 특히 한국에서 규제상 허가가 나게 된다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우리은행에서도, 그리고 우체국이나 기타 여밖에 머니그램 서비스를 사용하는 곳에서도 XRP를 통해서 송금이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XRP가 쓰여지진 않지만은 나중에 미래에 이 잠재적으로 지하철 선로를 뚫어놓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죠. 일단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은 머니그램 CEO는 최대한 많이 이 실시간 유동성을 활용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좋은 소식이다라고 제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것은 작년에 나온 기사입니다. 짧게 한번 보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이 리플사가 자회사인 스프링을 통해서 이 XRP를 수조 달러의 파생상품 시장에 활용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XRP가 포함이 된 그런 파생상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를 위해서 그들이 진행한 것이 바로 이 베가 프로토콜에 투자를 진행을 한 것입니다. 리플사는 이제 작년부터 탈중화 금융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보였으며, 베가 프로토콜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트레이딩 시스템의 점검의 막바지에 와 있으며 그들의 목표는 개방적이고 분산된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자유로운 자본시장에서 광범위한 거래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탈중화 거래 플랫폼에서 사용될 담보 중에 XRP가 포함된 담보 상품을 추가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다 라고 그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도 약간의 논란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리플사 같은 경우는 지금 그들의 자금력을 이용해가지고 인위적으로 생태계를 확장하면서 사용처를 늘려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비판적으로 보면서 이 돈을 주고 XRP를 사용하게끔 뇌물같이 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가만히 있는데 계속해서 도입이 되는 비트코인만큼 긍정적이지는 않은 것이 사실이죠.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많이들 활용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냥 아무것도 안하고 누가 뽑아주기를 기다리면서 손가락만 쭉쭉 빨고 있는 것이 낫느냐? 아니면 이 리플사처럼 직접 나서가지고 이 감나무에서 감이 떨어지기를 기다리기보다 이 돈다발로 감나무를 때려가지고 감을 따는 것이 낫느냐? 일단 리플사가 그렇게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선택 권한 같은 것은 없습니다만, 이제 투자자로서 회사가 하고 있는 발전 상황, 이 투자자로서 이렇게 사업을 해나가는 것이 나는 마음에 든다, 믿을만하다,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는 선택을 할 수는 있겠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XRP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판적으로 보실 분들은 그렇게 보셔도 돼요. 누구나 각자의 의견은 가지고 있기 마련이고 그것은 존중받아야 되기 때문이죠. 저는 이렇게 리플사가 자금력을 바탕으로 XRP 생태계를 꾸려나가는 것이 전혀 나쁘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요. 정치권에 로비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보면 그것도 돈지랄 하는 건데, 궁극적으로 XRP 활용처가 늘어나고 더욱더 사용이 많이 될 수 있더라면 해야죠. 저는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리플 뱅킹 업무 총괄,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올해 리플 사용 소액 결제 증가 전망. 리플 사용이라기보다는 이제 XRP라고 볼 수가 있겠죠. 마이크로 페이먼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글로벌 뱅킹 업무 총괄 마르얀이 아니라 말잔 델라틴 씨죠. 2020년 리플 사용자들의 소액 결제 증가 추세는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 고객들의 마찰 없는 주문형 결제 수요는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다. 리플의 기존 결제 시스템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소액 결제 및 월렛 결제 시장의 성장을 촉진해서 비용이 저렴한 결제가 가능하게 만들 것. 이 빠르게 성장하는 중소기업일수록 해외에서 충분한 캐시플로우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왜인지는 여러분들도 이제 잘 아시죠. 그리고 또한 마지막으로 소액 결제 시장의 성장은 중소기업에게 새로운 시장을 향한 문을 열어줄 것.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중소기업들이 대기업들과 이제 경쟁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소액 결제를 증가시킬 수 있는 기술은 스위프트로 가능합니까? 예, 안 되죠. 지금 이런 것을 가능케 하는 기술은 제가 아는 한 리플사가 가진 XRP 밖에는 없습니다. 무슨 코인 나왔네, 뭐가 나왔네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말짱 도루묵이에요. 자, 그리고 이어서 말잔드라틴 씨는 또 전에 이런 말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스위프트에서 10년을 일을 했었던 말잔드라틴 씨는 이 스위프트는 메시징 메커니즘을 사용한다. 물론 전 세계에는 많은 스위프트 사용자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스위프트는 데이터를 교환할 수 있을 뿐이다. 리플사는 가치를 움직이고 지불에서의 확실성과 목표를 완료하게 해준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스위프트는 기술의 한계가 명확합니다.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사용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 이상은 할 수가 없다라는 거 저희가 항상 기억을 해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는 포버스에서 출간한 기사 중에 한 가지 또 흥미로운 것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가지고 와봤는데요. 일단 주제는 이렇습니다. 이 어떠한 분야에서 유일하고 최초라고 불릴 수 있는 그런 회사를 설립하고 싶나? 그러면은 도움될 수 있는 5가지 팁을 소개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남들이 시도하지 않았던 것, 이 최초의 사업체를 꾸리고 싶다라면은 다음과 같은 팁을 참고할 수 있다라는 것인데요. 이 사람이 이 팁을 받기 위해서 인터뷰를 한 사람이 바로 크리스 랄슨입니다. 리플사의 창립자 중에 한 명인 크리스 랄슨이 이 인터뷰에서 답을 준 사람이에요. 이 뭔가 새롭죠. 이 크리스 랄슨 같은 경우는 최초로, 전 세계 최초로 온라인 론 회사, 이 대출 회사라고 볼 수 있는 일론이라는 회사를 설립을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가 1996년이었다라고 하는데요. 구글이 그들의 도메인을 등록하기도 전에 그는 이미 온라인을 활용한 비즈니스를, 그러니까 사업체를 설립을 했었다라는 것이죠. 그 후에 프라스퍼, 리플 등을 또다시 설립을 하게 되었었는데요. 자, 그러면은 그가 주는 5가지 조언 잠깐만 저희가 또 돌아본 후에 계속해서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문가들의 말을 무시하고 너 자신의 느낌을 믿어라. 이게 뭔 소리냐면은 무엇이든지 뭔가를 최초로 시도하려고 하면은 그 과정이 쉽지 않은데 이 중에는 소위 전문가들의 반대에 많이 부딪히게 된다. 그들은 그 사업 계획을 보고 이것은 불가능하다, 가능했었다라면 진작에 해냈을 것, 혹은 더 큰 회사가 너를 짓밟을 것이다 등등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막는다. 물론 좋은 충고는 절대 무시하지 말아야 하지만은 전문가들이라 불리는 사람들의 반대를 무시해야만 한다. 이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다. 그리고 한 가지를 또 지적을 해주게 되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사업계획을 전문가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만약에 그 전문가들이 반응이 그거 정말 좋은 아이디어다 라고 대답을 해준다. 그러면은 아마 그 아이디어는 실행하기에 너무 늦은 것일 가능성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가능성이 높다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자신을 믿고 밀고 나가는 것, 불가능해 보이더라도 어떻게든 될 것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목표를 향해 나아가라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이 첫 번째 충고 같은 경우 리플사를 또 바로 연관을 시켜볼 수가 있겠죠. 돈을 실제로 움직이는 것, 몇십 년 동안 그 누구도 행할 수 없었던 이야기인데 전문가들은 아마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을 거예요. 그게 가능했다라면은 진작에 했겠지. 혹은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야. 혹은 스위프트한테 잡혀 먹을걸. 이 많은 사람들이 XRP는 절대로 활용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XRapid은 나오지 않을 것이며
그 어떤 은행도 XRP를 사용해서 송금을 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굉장히 몇 년 동안 조롱을 해왔었으나 지금은 그들이 전부 다 틀렸음을 입증을 해주고 있죠. 그 다음으로는 제가 개인적으로 바라는 거, XRP 가격은 절대로 오르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 반대자들의 의견을 깨부시는 것입니다. 자, 아무튼 두 번째 조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두 번째는 기술의 개발보다는 비전을 먼저 개발하라. 많은 회사들이 기술을 먼저 완성시켜 놓고 사업을 구상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데, 이렇게 하기 전에 첫 번째로 완전하게 당신의 이야기를 먼저 만들어라. 그러니까 사업 구상을 그리고 비전을 완성시키고 사업을 시작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요. 이 똑똑한 사람들의 마음에 닿을 수 있는, 그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사업 계획을 구상하기 전까지는 사업을 시작하지 않는 게 좋다. 이 신실하게 사람들의 마음에 닿을 수 있는 그런 사업 계획과 비전이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이는 또한 나중에 힘든 시기를 겪게 될 때 이를 뛰어넘을 수 있는, 이겨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라고 그는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로 그는 건설을 하되 부수지는 말라. 실리콘밸리는 종종 새로운 기술로 기존의 것을 부수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려고 하지만은 이는 오만한 생각이며 우리는 생산자와 설계자가 되어야지 부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또 이야기를 해주고요. 네 번째로는 위험을 회피하지 말고 일단 시작하라. 실패도 좋은 경험이 될 수 있고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겁먹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고요. 이 다섯 번째로는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대체할 시기를 알아야 된다. 오직 몇몇의 CEO만이 불가능해 보이는 꿈을 이뤄냈고 사업을 후에 맡길 수 있는 인재를 키워서 사업을 이어나갈 수 있었다. 이 사업을 이을 사람이 없으면 굉장히 좋지 않으며 이 회사가 일단 올바른 사업 아이템을 만들어내고 나면은 회사는 그에 맞는 사람을 고용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오게 된다. 너무 오래 시간을 끌지 말고 그런 맞는 사람을 고용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다섯 번째 같은 경우는 저희가 바로 또 대입을 시켜볼 수가 있는 것이, 이 크리스 랄슨 같은 경우는 리플사가 어느 정도 이제 약간의 궤도에 오르자 CEO직을 사임하고 물러나면서 이 빵빠라 빵빵 빵형을 데려왔죠. 전에 또 이 빵형이 리플사에 고용되게 된 그런 배경을 또 제가 잠깐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아무튼 이 빵형이 리플사로 들어오게 되고 그는 그가 이야기를 했던 대로 CEO직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자, 과연 그는 올바른 사람을 리플사에 데려온 것일까요? 이 빵형을 싫어하고 욕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크리스 랄슨 올바른 사람을 뽑았을까요? 바로 그 미래가 그것에 대한 답을 알려줄 수가 있을 것인데요. 이 빵형은 전에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이 암호화폐 시장에 하입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단기 움직임에 열광하는 사람들, 환호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 단거리 달리기를 하는 것과 같고 리플사 같은 경우는 마라톤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우리는 총 26마일 중에 2마일 정도를 왔을 뿐이고 앞으로 24마일을 더 달려야 된다. 자, 리플사의 사업이 정말 초기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그런 발언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것을 2019년 11월에 한 발언입니다. 몇 달 안 됐어요. 13분의 1 왔답니다. 아직도 갈 길이 멀고도 멀었다라는 것인데요. 과연 빵형은 리플사가 그린 그림을 끝까지 완성을 시킬 수 있을 것인지 저희가 그런 부분들도 주목해서 봐야 되겠는데요. 지금 현재까지 많은 호재들과 많은 것을 이뤄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절반은커녕 3분의 1은커녕 이제 말 그대로 막 시작했다라고 그는 발언을 했습니다. 자, 리플사가 계속해서 앞으로 사업을 열심히 잘 해줘가지고 나중에는 이 마라톤을 완수할 수 있기를 저희들은 바라봐야 되겠는데요. 이 마라톤이 완수가 되는 과정에서 XRP 가격 또한 상승할 수 있기를 저는 바라봅니다. 아까 전에 그 190만 개 매수하고 있던 사람도 같은 마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부디 그 사람이 단타를 치기 위해서 그렇게 대량의 XRP를 매수하는 것은 아니기를 바라보고 XRP 가격이 조만간 크게 상승해가지고 그 사람의 그런 결단이 후회가 되지 않는 그런 결단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혹은 그 사람이 세력일 수도 있어요. 저희보다 더욱더 많은 정보를 알고 있기 때문에 미리 매수를 들어간 걸 수도 있겠죠. 일단 하고 싶은 말은 가자. 자, 오늘 준비하고 정리를 해본 이 소식들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제가 계속해서 이 채널 유지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도움 필요합니다. 이 광고 영상 시청 마무리가 될 때까지 영상 시청 및 광고 클릭 혹은 광고가 마무리될 때까지 영상을 틀어 놓으시고 다른 볼일을 보셔도 저에게는 엄청난 힘이 되기 때문에 도와주세요 라고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전 다음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